북한이 어제 서해 NLL 부근에서 사격 실험을 하면서 북한이 말한 큰 것 한 방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자살설이 돌던 김경희가 북한 TV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김정은은 내일 노동절을 기념해 오빠 부대와 수첩 부대를 이끌고 평양 방직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생생토크 평양수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주성 북한자유연맹 이사, 그리고 이소연 뉴코리아 여성연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북한이 사격 실험을 하긴 했는데 대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뭔가 그냥 한번 슬쩍 건드려보는, 간보는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지난 3월 말이었죠. 네. 3월 31일 날 북한이 이제 서해 일원 7개 소의 전 구역에 대해서 약 500발의 그 사격을 했어요. 그중에 그렇죠. 100발은 NLL을 넘어가고. 예. 네. 그런데 이제 어제 한 사격은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예. 또 장소도 이제 2군데에 불과했죠. 지금 어제 그 작은 규모의 사격을 했다고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위축됐다 또는 앞으로 도발이 없어지겠다라고 예. 그렇게 단정하기는 굉장히 이른 감이 있어요. 예. 말하자면 북한이 말한 그 4월 30일이 이제 바로 오늘인데 그렇죠. 오늘까지 뭔가 큰 것 한 방을 터뜨리겠다라고 북한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포착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하고 있는데 여론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까지 상황을 보면 끊임없이 도발을 해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과 태도에 무관하게 끊임없이 도발을 반복해왔어요.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비율을 맞추었던 그런 햇볕 정책을 추진하던 그 시기에도 예. DJ 정부 그 시기에도 2차 연평해전을 2002년에 그렇죠. 연평해전을 네. 일으켰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1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끝없는 도발을 해왔거든요. 그랬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북한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전쟁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도발을 한다. 이런 위협을 계속 하고 있지만 북한의 그런 도발의 행태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예. 따라서 북한이 큰 것을 한 방을 하겠다 또는 핵실험에는 시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해서 철저히 억제와 대비를 하면서 예. 동시에 대화의 가능성에도 함께 대비해 나가는 네. 그런 이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네. 네. 지금 핵실험에는 시효가 없다고 북한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효가 없다는 거는 언제든지 장기적으로 써먹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원래 핵실험할 능력이 없는데 못하는 건데 안 하는 것처럼 그냥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거 아닌지 두 가지 궁금하거든요. 가능성이 같이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 하나는 기만의 가능성과 또 한 가지는 이 자기들의 핵실험의 이 카드에 어떤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한 그런 의도가 같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우리 국방부나 한미 정보 당국이 판단한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에 이제 버튼만 누르면 실험이 가능한 그런 기술적 물리적 준비는 다 갖추고 있다. 이제는 정치적 결단만 남은 것인데 북한이 그렇게 한 것은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라든지 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보기 위한 예. 그런 카드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네. 지금 그 카드를 내놔서 버튼을 누를 경우 네. 자기들이 얻는 이익보다는 그 받을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차는 시효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자꾸 띄우는 게 뭐냐면 8월에 있는 UFG 연습을 중단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 여부는 남측의 선택에 달려 있고 예. UFG 연습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길게는 오바마 정부의 그 중간 선거에서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네. 언급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월 그 이후에 10월 이때까지도 시효가 없이 자기들의 핵실험 카드를 계속 유효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과 네. 동시에 우리가 계속 대비를 하게 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을 같이 노리는 그런 속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네. 북한 중앙TV의 김경희 모습이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했어요, 이사님. 네,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일단은 아직까지 그 김경희 자체를 만약 숙청 대상으로 잡았다면은 예. TV에는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숙청은 아니라는 건 확실해진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북한 그 상위층들에서 이게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뭐 네. 갑자기 황시송이가 가진 사람이 또 올라갔다가 예. 뭐 C소도 아닌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황병서가 와중에 올라가고. 역시 일종의 그 혼란성을 막기 위해 가지고 예. 김경희를 또 한 번 또 지금 부각을 시키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도 이렇게 삭제했다 다시 등장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없죠. 한번 삭제하면 그만이죠. 그렇죠. 예, 영원히 그냥 포맷 당하는 거죠. 영원히 포맷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경희 경우는 아직까지도 보면 쓸모가 있다고 보겠죠. 그리고 최근 그 북한 주민들의 동향을 보면은 장성택이가 숙청됐는데 그 와이프는 이런 의문을 가지죠. 예. 북한의 숙청 대상하면은 그야말로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주민들의 그 동향을 좀 또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김경희의 등장이 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근데 이 영상 자체가 실제 지금 살아있는 김경희라고 할까요? 현재 김경희가 나온 건가요? 그거는 그건 아니고 확인이 아직 안 됐죠. 지나간 거라고 기록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김경희가 숙청 대상에 들어갔다면은 그 영화 자체도 못 돌리거나 아니면은 삭제를 했겠죠. 네. 이 대표님, 그 김정은이 공장 기숙사 시찰을 했는데 네. 이 수행원이 황병서 차수. 최근에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그 황병서 차수가 수행을 했어요. 최룡해는 어디 간 걸까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북한 소식통에 의해서 들은 얘기로는 예. 재룡해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속에서 지금 이런 설이 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항일투사 자녀라고 해서 재룡해는 없앨 수도 없는 인물이고 어찌됐든 재룡해가 가장 지금 그 안에 뿌리로 따진다면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예. 그 재룡의 아버지가 최연입니다. 항일투사 최연인데 북한 대학 교수들이 김일성의 혁명 업적이라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재룡의 빨치산 투쟁 기록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 속에서 실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은 최연이고 예.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은 김일성이 아니라 최연이 했어야 된다라는 원래 김 씨가 아니라 최 씨가 했어야 된다라고 적통이다. 소문이 막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은 지금 현재 북한에서 시장 경제가 돼가면서 뭐 각종 시장을 통해서 많이 지금 유포가 되고 있겠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재룡해는 좀 당장은 없애기에는 좀 그런 인물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계시나 마시나 인물로 아마 데리고 있을 수는 있겠고요. 예. 그래서 황병서는 뭐 그냥 여기에서 하는 얘기로는 고영희하고 좀 친분 있는 김정은의 맨이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그 황병서 고속 승진에 대해서도 지금 북한에서 2월 말부터 네. 각종 북한의 TV라고 하게 되면 TV 채널 한 개밖에 없는데 네. 거기서 당에 대한 영화만 지금 보여주고 있답니다. 실제 지금 농사철 또 김정은이가 올해 신년사에서 농사에 대해서 강조했으면 네. 농사에 관한 영화나 농사에 관한 이런 것들이 주로 프로그램을 이루어야 되는데 네. 뭐 군당 책임 비서 뭐 한 당일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당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네. 노동당 조직지도부 일부 부장인 황병서 역할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영화를 보고 주민들은 지금 가장 피곤한 게 뭐냐면 예. 영화의 뭐 노래 경연, 영화에서 나오는 노래 경연, 예. 또 거기서 난 대사를 암기시키고, 암송대회. 그렇죠. 또 거기서 간부처럼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또 자아 비판도 시키고, 예. 그래서 당일꾼들과 그 밑에 당일꾼들과 주민들은 아주 지금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네. 제가 알기로는요. 황병서 아저씨 욕하겠다. 자꾸 이렇게 말씀해요. 황병서라는 사람은 원래 예. 당 조직 지도부에서 이미 전부터 그 무력부 담당을 했던 군사부에서 제일 높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최용해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최용해가 일전에도 이거 안 나온다 했다가 자꾸 언론에서 떠드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다리 질질 끌면서 그렇죠. 나왔지 예, 않습니까?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용해가 사실 와병설이 맞다면은 예. 그 자리를 공석으로 비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최용해가 더 이상 이게 복귀 불가능이라고 할 때 누군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유력한 인물로는 황병서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황병서는 이미 전부터 군을 장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황병서에게 차수의 칭호를 일단 줘놓고 최용의 여하에 따라서 최용의 후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좀 전에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김정일 때 성군 정치로 돌면서 당권 후에 군권을 얹어놨던 것이 북한의 불찰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탱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다시 그걸 복귀를 하자니까 예. 당의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당 밑에 군을 다시 집어넣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례적인 게 뭐냐면 이미 전에 북한에서는 당 간부가 다시 말해서 무력부의 그런 계급장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병행을 하잖아요. 예, 당 고위층이 똑같이 뭐 별을 달고 있는 거죠. 예. 장성택이도 그렇고 김경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이게 뭐 말하자면은 김정일이 말기부터 시작된 예, 북한의 이례적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진실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황병서가 지금 뜨고 있고 최룡해는 일단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모습이 기록 영화에 삭제됐던 김경희가 다시 또 등장하고 있고 뭔가 북한 내부의 권력층에서 이상한 징후가 분명하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북한이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영화라든지 또는 보도 자료라든지 그걸 가지고 뭐 과거에는 뭐 김경희가 숙청됐다, 또 사망했다, 뭐 이런 설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랬죠? 또 최룡해도 뭐 숙청됐다는 그런 설이 있었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최룡해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보도 자료에서 영상에서 보듯이 다리를 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작년 말에 김정일 그 추도 대회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최룡해가 아주 씩씩하게 충성을 다짐하고 그런 화면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후에 이 소위 이제 당뇨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봉화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그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룡해 자신이 말씀하셨듯이 빨치산 계열에서 정말 이 최현은 김일성과 함께 1930년대 동북 항일연군에서 같은 중대장급 그 지휘에서 같이 일을 했고 예.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김일성보다 최현이가 더 오히려 활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1인 지배 체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최현이 충성을 다했거든요. 예. 그래서 김일성이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다시 말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 김씨 왕조가 공고하게 되는 데 있어서 최룡해 부친이 그런 역할을 했고 네. 또 역시 최룡해 자신도 김정은 후계 체제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총정치국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에서 뭐 최룡해가 숙청됐다 하는 것은 그건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그거는 것이고 좀 봐야 되죠. 예. 황병서의 경우에는 조직 지도부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었고 우리가 이제 북한의 체제가 우리와는 달리 아주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선군 정치 시기에 군이 당 위에 올라갔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 간의 논란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북한 자체가 당 중심의 체제고 또 김정일 자신도 살아있을 때 당 총비서와 국방위원장과 또 역시 당 중앙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이 조직 지도부에 있었던 황병서의 그 지위와 권력은 네. 그제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달라진 것은 뭐냐면 네. 김정일은 70년대부터 본인이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 김정은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당을 많이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들어온 뒤로는 당의 정치국이라든지 당 중앙군사위원회라든지 중앙위원회라든지 이런 당의 조직과 회의가 활성화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김경희 같은 경우도 로얄 패밀리의 제일 어른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장성택의 숙청 과정에서 김경희의 동의나 뭔가 김경희가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판단인데 그런 차원에서 김경희가 숙청됐다라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남편의 그 사망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네. 이 전면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몸이 아픈 것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땐 그 휴게소에 가보면 이렇게 두더지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럴 거 있죠. 예, 뿅망치 오락실에. 들고. 예. 그 김정은이가 딱 그런 격인 것 같아요. 보면은 자꾸 이게 이게 두더지를 때리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두더지가. 예. 그러니까 두더지를 간부로 비유할 때 예. 이제 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뭐 당 간부도 머리를 내밀 수 있고 군 간부도 내밀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김정은이 도보로고 다 때리는 거죠. 아. 예, 때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라는 게 뭐 일종의 좀 혼란성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주소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성택이 숙청 후에 그 후유증들이 상당수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경희가 없어졌다 다시 또 내보내고 뭐 황병설이 또 뭐죠 이게 급진적인 그런 승급이라든가 예. 모든 것이 그런 후유증 때문에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후유증이 없을 수가 네, 없겠죠. 그렇죠. 네. 이 대표님, 네. 북한은 원래 중국이랑 러시아랑 어느 나라랑 더 좀 친근해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북한과 러시아가 뭐 밀착 관계, 밀월 관계를 형성을 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러시아에서 소방차도 20대 선물을 하고 그리고 이 대외 그 결제, 무역 결제 통화도 루블화로 한다는 소식이 또 들려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저희가 북한 주민으로 있을 때에는 러시아나 중국은 북한의 그 동맹국으로서 6.25 전쟁도 같이 했었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저희 그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러시아보다는 중국의 지원을 막대하게 받았습니다. 또 무역 그러면서 무역 같은 것도 많이 증가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거의 90%는 중국 경제에 의존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중국이 지금 좀 약간 돌변하는 자세가 나오고 있고 또 경제 이런 그런 양도 지금 한 3분의 2로 지금 다 많이 줄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러시아에다 좀 손을 내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가 뭐 이때다 싶어서 그것들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소방차가 오고 중국한테 가고 우리 있고. 너가네가 안 해줘도 다른 그죠. 대안 있거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뭐 무역 교류 같은 걸 기본 중국이었죠. 할 때는 유료화를 많이 했었는데 러시아하고 할 때 아마 러시아 내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루블화로 하자. 예. 그 북한으로서는 뭐 경제적인 측면을 빨리 살려야 되는 그 지금 가장 그 시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군요. 근데 실제 보면 이 북한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와 이 사이에서 일종의 그 사다리 외교를 해왔어요. 사다리 외교. 과거에 그 69년도에 중국과 소련이 중소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한편으로는 중국을 지지했다, 한편으로는 또 소련을 지지했다. 이렇게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양쪽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내는 이제 그런 위치였는데 사실 90년대 초에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그 북한이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었죠.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이제 중국 일변도로 가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도 중국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는 러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카드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또 대안을 러시아도 최근에 미국과 크림반도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그렇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극동 지역의 개발과 북한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가스관 연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TSR 연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북한을 거친 그런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최대한 어르고 달래서 협력을 끌어내야 할 그런 어떤 서로의 그 요구 필요들이 같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러시아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최근에 보니까 역시 북한으로서도 돌파구가 러시아밖에 없죠. 일단 뭐 핵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핵을 크레딧 카드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하면요. 예. 크레딧 카드. 예, 북한에 뭐 자꾸 카드 하니까요. 예. 북한의 신용카드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크레딧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이나 미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반대로 중국하고 러시아인 관계일 때는 굳이 핵카드를 안 꺼내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쪽에다 대고 이거 신용카드 인정해 주세요, 할부 끊어 주세요, 자꾸 말했는데 누구도 안 해줘요. 예, 네. 미국도 안 해주잖아요, 네. 결국. 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장성택 숙정 이후에 결국은 뭐 저좀 북중 관계라는 거 이게 포맷 당한 상태나 똑같기 때문에 예. 러시아는 가만히 보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에 김일성이가 그런 말을 했죠. 김일성이 그 문헌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자기는 그 50년대, 60년대 그 유럽에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왔을 때 갔다 와서 한 소리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소련이죠, 당시. 소련의 의자의 가운데 앉았다. 그런 기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 반쪽씩을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의자에 앉은 기분이다.
예. 이렇게 가지고 우리식 사이즈를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김일성이도 말했듯이 예. 근데 김정일은 좀 전에 그 교수님 말한 것처럼 사다리 외교죠. 중로 간의 마찰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뜯어먹었다 저기서 뜯어먹었다 해서 그 표현이 그거 아닙니까? 나진성봉에 결국은 50년 동안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다 나눠줬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점을 아직까지도 이게 북한은 살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안 되면 러시아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주성 북한 자유연맹 이사, 이소연 뉴코리아 여성연합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